317쪽입니다. 317쪽. 지난 시간에 이제 균계에 대한 생물을 같이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균계의 기본적인 그 역할은 이제 그 죽은 생물체를 분해해서 사는 그 역할을 한다라고 했었죠. 근데 그 얘네들이 이거를 잘 분해를 이제 못 해주면은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원생 생물이죠. 조류. 원생 생물이 이렇게 많이 막 이렇게 그 자라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소 공급에 치명적인 어려움이 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사례를 실제로 보여줬던 게 그 과학자들이 만들었던 생물권2 프로젝트였던 거 기억하시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면 잘 돌아갈 줄 알았는데 이 그 분해자들의 충분한 숫자와 종류를 예측하는 데 실패해서 점점 원생 생물이 적게 번식하니까 산소가 부족해서 결국에는 이제 실패로 돌아갔죠. 그래서 이 균계에 속한 애들이 그만큼 중요하다. 얘네들이 잘 그 죽은 유기체들을 분해해줘서 그 영양분은 아니죠. 영양분, 비타민 같은 것들을 이제 잘 원생 생물들한테 공급을 해줘야 우리가 이렇게 숨을 잘 쉬고 살아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여기가 이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창조의 결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는 고기까지 했고요. 다음 단락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분해자들은 피조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해자에 관하여 좀 더 배워야 한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분해자인 버섯에서부터 시작해보자. 버섯은 균계의 일원이며 더 정확하게는 진균류, 펑구스죠, 펑구스. 진균류라고 불린다. 굉장히 좀 성가시긴 해요. 발에 생기는 진균류가 뭘까요? 그게 바로 무좀이에요, 무좀. 무좀. 그게 바로 무좀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 없애려고 무좀약 막 잘 발라도 잘 안 없어지죠, 그쵸? 그래서 좀 성가시긴 한데 어쨌거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버섯도 그런 균류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버섯의 일반적인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버섯이라고 생각했을 때 생각하는 건 대부분 요 부분이죠. 그쵸? 밖에 나와 있는 요 모자 같은 요런 걸 생각하는데 사실 버섯의 본체는 여기 땅 밑에 있는 이거예요. 이거. 균사체. 균사체. 여러분들 발에 무좀 없죠? 저는 없었어요. 뭐 아버지나 뭐 무좀 없으시죠? 근데 그 무좀 걸린 사람 발을 보면은 이렇게 하얀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그물 같은 게 이렇게 발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진균류죠. 진균류가 이제 땅 밑에 이제 있으면서 이제 그 온갖 그 사체들을 분해하면서 이렇게 쫙 퍼져 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가 그럼 요거는 언제 올라오느냐? 이제 번식을 해야 될 때.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포자로 아마 이렇게 번식을 할 거예요. 포자를 퍼뜨려야 할 그런 필요가 있을 때 땅에서 이제 요런 기관들을 땅 바깥으로 이렇게 내보냅니다. 그럼 요 갓 밑에 주름이 있거든요. 요 주름에 포자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포자들이 이제 이렇게 바깥으로 퍼져 나가면서 그 포자가 이제 다시 여기 이제 정착을 하면은 이제 또 여기에서 또 이런 균사체들이 이제 이렇게 또 자라나게 되는 이런 식으로 번식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포자를 퍼뜨리기 위해서 내보낸 기관이 우리가 알고 있는 버섯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포자를 퍼뜨리려고 이렇게 요거를 이제 이렇게 내보냈을 때 사람들이 먹어보니까 어때요? 먹을만하고 영양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따다가 데쳐서 볶아서 먹는. 근데 알고 보면 뭐예요?
이 균사체들이 번식을 위해서 이렇게 내보낸 그런 번식 기관이에요. 번식 기관. 아, 네. 예, 그러니까 이 진균류, 버섯이라고 하는 진균류의 번식 기관을 우리가 따다가 볶아서 먹는 겁니다. 네. 예, 근데 그게 꽤 맛있고 영양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식용품으로도 쓰이고, 또 네. 영지버섯 같은 거는 뭐예요? 뭐 약으로도 쓰이죠, 그쵸? 예, 아, 그쵸? 예, 그렇게 쓰고 있는데 알고 보면은 뭐라는 거예요? 아, 이거는 원래 번식을 위한 균류의 기관이다. 이렇게 부가적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네. 그래서 아래 그림은 흔히 버섯이라 부르는 진균류의 각 부분을 그림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죠. 우리가 버섯이라고 부르는 부분은 실제로 진균류의 일부분일 뿐이라는 사실을 그림에서 주목해 보아야 한다. 땅속 또는 죽은 유기체의 표면 아래에는, 그러니까 발에도 왜 무좀이 생기느냐? 우리가 각질 있잖아요. 피부 각질. 그러니까 네. 가만히 있어도 우리 피부는 이제 그 오래된 피부 세포가 죽어요. 그리고 요게 매일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게 이제 네. 우리가 살아가는 집에서 먼지로 항상 쌓입니다. 근데 네. 요런 그 각질들이 손이나 발에 항상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네. 무좀 같은 애 입장에서도 발에다가 그 자기 둥지를 틀면 어때요? 먹을 어, 것이 항상 쏟아져 나오는 네. 예, 정말 풍요로운 그런 곳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발이 이제 이렇게 그 발 사이 같은 경우는 살과 살이 이렇게 접혀 있으니까 항상 어때요? 습기도 많이 차고 그러니까 번식하기 더 좋은 그런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기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그 무좀이 이렇게 우리 머리에도 퍼질 수 있다는 거 알아요? 아니. 몰랐죠, 그것까지는. 네. 무좀이 발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요 머리에도 퍼질 수 있대요. 아, 예. 왜냐면 머리도 우리도 맨날 어때요? 죽어가지고 여기서 맨날 각질 나오고 머리 조금 조금씩 빠지잖아요. 그래서 기술 같은 거. 네. 비등 뭐 같은 거 나올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무좀균이 잘못하면 머리로도 옮아갈 수도 있답니다. 아, 네. 하여간 이제 별개 얘기고. 자, 네. 그래서 이 죽은 유기체의 표면 아래에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균사체를 펼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서로 뒤엉켜 있는 섬유 모양의 거대한 망상 구조가 펼쳐 있다. 망상은 이제 그물 구조라는 뜻이에요. 이 망상 구조는 균사체라고 불리는데 여러분이 믿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지만 이 균사체가 진균류의 진짜 본체다. 그쵸? 네. 얘네들은 사실 원래 이런 그물 구조만 갖고 있어도 살아가는 애들이에요. 그쵸? 그래서 네. 필요에 따라서 요런 애들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요런 게 없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게 버섯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알고 보면 버섯은 이게 아니라 뭐예요? 여기 밑에 있는 그물 같은 애들이 사실 원래 버섯이에요. 그래서 네. 저번에도 얘기했었지만 그 버섯 농장 같은 데 가보면은 죽은 나무 같은 게 있으면은 요렇게 구멍을 파요. 네. 구멍을 파고 여기 말한 요 그 균사체 있잖아요. 요 키우려는 균사체 하얀 거 있어요. 그런 걸 여기다가 이렇게 쭉 이렇게 넣어줍니다. 네.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자라면서 충분히 자라서 이제 번식을 해야겠다 싶으면 여기서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말했던 이런 버섯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야, 따서 팔자. 네. 요렇게 해서 운영되는 게 버섯 농장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계속 진행해 봅시다. 우리가 버섯이라고 부르는 부분, 대, 주름, 갓은 지표면 위에 나타나는 진균류의 일부분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단지 진균류가 번식할 때, 아까 말했던 포자를 퍼뜨릴 때,
잠시 사용하는 수단일 뿐이다. 결국 대, 주름, 갓은 진균류가 번식하는 시기에만 잠시 동안 나타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잖아요. 그쵸? 네. 이거 안 따면은 이거 아마 마치 꽃이 지듯이 질 거예요. 그러니까 다 네. 번식했다 싶으면은 져서 또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따가지고 파는 거죠. 그러나 이 진균류는 항상 그 자리에 위치해 있다. 다음번에 여러분이 버섯을 발견한다면 조심스럽게 주변을 파내어 표면 바로 아래 부분을 잘 살펴보기 바란다. 돋보기가 있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서로 이리저리 뒤엉켜 있는 가느다란 섬유들을 찾아보라. 그게 바로 진균류의 진짜 본체다. 자, 이 그림에 속지 말기 바란다. 균사체는 버섯의 뿌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에 대한 선입견 관점으로 보면은 균사체를 버섯의 뿌리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근데 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그림에서는 뿌리와 아주 흡사하게 보이지만 뿌리와 버섯의 균사체 사이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 예를 들어 뿌리에는 한 가지 주요 목적이 있는데 토양으로부터 영양분과 물을 빨아들여 식물의 나머지 다른 부분에 전달해 주는 것이다. 한편 버섯의 균사체는 진균류의 주요 몸체라는 거죠. 그쵸? 기관이 네.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몸체라는 거, 본체라는 거예요. 네. 예,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식물의 뿌리는 식물 뿌리가 식물 전체인가요? 아니. 아니죠. 그쵸? 네. 식물이라고 하는 그 전체 그 본체의 한 기관이잖아요.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잖아요. 그쵸? 네. 예, 근데 진균류의 이 균사체는 전체 버섯이라고 하는데 일부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그 전체, 그 예, 본체. 예, 네. 전체 본체라는 거예요. 그쵸? 예, 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버섯의 대갓 주름은 단지 버섯의 일생에서 특정한 단계에만 존재한다. 그러나 균사체는 버섯의 전 일생에 걸쳐서 존재한다. 이처럼 뿌리는 실제로 나무의 확장된 일부에 지나지 않는 반면 버섯의 대갓 주름은 실제로 주요 몸체인 균사체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버섯의 주름은 물고기의 주름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이 주름이 뭐냐면요. 여기 갓 있잖아요. 갓 밑에 쪽에 보시면은 이제 요 갓을 이렇게 뒤집어서 본 거예요. 여기가 이제 대가 있는 그 자리고 여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이렇게 주름이 잡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올록볼록한 거예요. 네. 네, 버섯들이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주름이 이제 있는 그 이유와 역할을 이제 물고기 비늘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과 이제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물고기에 달려있는 주름은 물고기가 숨을 쉬도록 도와준다. 근데 버섯의 주름은 호흡이 아니라 번식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주름 사이사이에 포자들이 위치를 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얘가 이제 거기서 이제 나가서 이제 퍼트려지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혼돈하지 말기를 바란다. 자, 앞으로 생물학을 공부할 때 두 가지 종류의 주름에 관하여 훨씬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것이다. 물고기의 주름과 버섯의 주름에 대해서 더 자세히 배운대요. 아마도 버섯이 가장 친숙한 균계의 구성원일지는 모르지만 혹시 재현이는 아닌 거 아닌가요? 무좀이 더 친숙한 그런 건 아니죠? 저는 걸려본 적이. 나중에 근데 군대 가면은 한 번쯤은 걸리게 돼요. 근데 요즘엔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없애는 방법이 뭐예요? 뭐라고요? 없애는 방법이 뭐예요? 없애는 방법이 무좀약 이제 바르고, 그리고 이제 왜 그게 옵냐면요. 군대 가면은, 그 군대 내에 이제 그 슬리퍼가 있어요. 네. 슬리퍼가 있는데, 그게 신다 보면은,
내 거를 막 다른 사람이 신고 나도 급하면은 다른 사람 거 신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엔 특히 더 그랬어요. 네. 그런데 이제 같이 생활하다 보면은 꼭 무좀 걸린 사람이 있거든요. 하하. 그래서 오는 거야. 그래서 옮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거기 이제 생활 환경이 이제 그렇게 뭐 위생적이지는 않다 보니까 항상 관리를 하는데도 이제 그렇게 이제 슬리퍼를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퍼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군대 이제 복무하다 보면은 이제 복무 기간 중에 한 번 정도는 이제 무좀으로 고생하는 경우들이 왕왕 생겨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그 무좀균이 상처를 타고 들어가서 그 이제 큰 염증도 일으켜서 고생하는 경우도 왕왕 생기거든요. 네. 하여간 그거 하면은 이제 막 굉장히 강력한 이제 항생제 맞고 막 저기 치료해야지 안 그러면 막 저 골마요. 네. 크게 골마서 고생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하여간 뭐 별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여간 그런 타고 해요. 자, 이 생물계에는 다른 종류의 유기체들이 많이 있다. 그쵸? 그래서 균계에는 버섯 말고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반균류라고 해서 꼭 영지버섯처럼 생겼죠. 요런 애들도 균계고, 곰팡이, 참 반갑지 않은, 그쵸? 집에서는 반갑지 않은 그 친구. 효모는 우리가 그쵸? 빵 발효시킬 때 쓰는, 참 유익한 친구인데, 이 친구도, 그 균계에 속한, 그 친구랍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점이 하나씩 있대요. 이게 바로 세포 핵을 의미하는, 단세포 균계에 속한, 생물, 이 효모입니다. 아까 네. 말했던 버섯 같은 거는 단세포가 아니죠. 그쵸? 네. 다세포잖아요. 근데 효모는 단세포여서 이런 거 하나하나가 생명 활동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네들은 분해하는 건데 우리 입장에선 발효시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네. 빵이 이제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 균이 바로 효모인데 얘네들은 세균이 아니라 균계에 속한 그런 친구가 됩니다. 자, 밑에 볼게요. 여러분은 아마 숲속을 산책하면서 죽은 나무나 죽어가는 나무 아래에서 자라고 있는 선반균류 중에 이제 가장 유익한 게 영지버섯이죠. 그쵸? 그래서 네. 영지버섯 따다 팔면은, 그래도 꽤 값을 잘 쳐주는, 그러니까 잘 크게 자랐을 때, 그런, 버섯이 됩니다. 버섯과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 보이는 선반균류는 진짜 진균류의 연장된 부분일 뿐이며, 그쵸? 근데 그 영지버섯도 그게 본체는 아니라는 거죠. 그쵸? 네. 본체는 썩은 나무 껍질 사실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지버섯 따고 한참 뒤에 다시 가보면 다시 열려요. 그런 이유입니다. 네. 자, 이전에 여러분이 선반균류를 본 적이 있다면 이전에 이미 곰팡이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쵸? 곰팡이는 과일, 빵, 다른 음식에서 자라는 수많은 진균류에 대한 일반적인 용어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런 거 놔두면 곰팡이가 핀다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공기 중에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곰팡이 포자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뜻이겠죠. 그쵸? 네. 그러다가 얘네들이 죽은 사체, 그쵸? 아니면은 이제 그냥 음식물이죠, 그쵸? 그런데 이제 달라붙어서 분해를 시키는 그런 일들을 진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은 아마 그림 10.6에 예시된 효모를 보고 깜짝 놀랐을지도 모르겠다. 그렇다. 효모는 실제로 균류다. 효모는 단세포로 구성된 균류의 여러 가지 예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그렇죠? 단세포 균류도 있는데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해요. 실제로 효모가 균류라는 것과 또한 분해자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해보자. 그래서 뭐 이 실험은 뭐 해보나 마나 뭐 결과가 분명해요.
이렇게 네. 지퍼가 달린 두 개의 주머니를 놔두고 두 개에 이제 이렇게 바나나 껍질을 넣어 놓는 거예요. 네. 네, 여기에 하나는 이제 뭐예요? 효모를 왕창 여기다 뿌려가지고 놔두고 하나는 그냥 이렇게 해서 지퍼백으로 이렇게 잠가주라는 거예요. 아, 예. 네, 이렇게 하고 한 2주 지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2주시는 네, 2주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서현이. 효모들이 이 바나나 껍질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다 먹. 네, 열심히 분해해서 이제 형체가 많이 손상됩니다. 네. 그에 반해서 이쪽은 어때요? 이런 게 훨씬 덜 하겠죠. 적. 그쵸? 예, 그런 차이예요. 그래서 효모가 분해한다. 뭐, 바나나 껍질도 어떻게 보면 죽은 사체로 볼 수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런 네. 것들을 분해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런 실험이 되겠습니다. 네. 아, 우리 옛날에 오프라인 때처럼 이런 거 실험하면 좋은데, 그쵸? 예. 아, 예. 우리 극 초반기 때 이거 실험 나오면은 다 실험했었어요. 그래서 재현이는 좀 기억날 거예요. 그쵸? 형철 선생님하고 실험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 그것도 그 강낭콩도 키웠었던 거 기억나요? 예, 기억나요. 예, 조금 키우다가 이제 잘 안 자라긴 했지만, 아, 아, 예, 그런 것도 막 키워보고 막 그랬었는데, 예, 하여간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주목해라라는 그 얘기. 그래서 분해하는 그 결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321쪽 식물계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우리에게 아주 많이 친숙한 생물계로 옮겨가고 싶다. 식물계는 피조 세계의 모든 식물을 포함한다. 이번 단원의 초반부에서 식물계는 스스로 먹을거리를 만드는 유기체들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원생 생물계도 역시 스스로 조류죠. 먹을거리를 만드는 조류를 포함한다고 배웠다. 그런데 무엇이 조류와 식물을 구분하는 기준인지 기억하는가? 기억하는지 묻고 있네요. 그래서 한번 물어볼까 해요. 조류와 식물이 구분되는 기준 하나 뭐였었나요? 서연이가 마이크 요즘 안 울리던데. 예, 한번 음소거를 풀고 기억 하나 한번 얘기해 볼까요? 조류와 식물을 구분하는 기준. 똑같이 광합성 한다는 거예요. 그쵸? 예, 그런데 구분이 된대요. 예, 그 기준 하나 기억할까요? 서연이가? 네, 그쵸. 좀 지나가는 얘기로 해서 그 기억하기가 쉽지는 않죠. 혹시 본체, 재현이 기억할까요? 그 본체, 비슷해요. 네, 식물은 네. 이게 자체가 그 뿌리만이 본체가 아니지만,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얼추 감은 잡고 있어요. 그쵸? 소스는 균사체가 본체. 그러니까 이미 식물계로 넘어왔잖아요. 그쵸? 균사체는 균류죠. 네. 자, 그러니까 비슷한데요. 어떤 차이냐면은 자, 조류에는 식물과 같은 아까 말했던 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 뿌리, 줄기, 잎 같은 이런 기관이 없습니다. 네. 식물은 어때요? 얘는 있어요. 예. 아, 그래서 약간 아까 말했던 균에서 말했던 거랑 약간 비슷한 측면은 있죠. 그쵸? 네. 그래서 얘는 기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다음과 같은 실험을 또 해달래요. 그래서 이 실험은 이제 뭐냐면요. 이거는 우리가 종종 많이 봤던 그런 거예요. 식물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밑에를 자르는데 이렇게 자르지 말고 사선으로 이렇게 넓게 잘라주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식물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 유리잔에다가 이제 이렇게 담아주는데 그 전에 여기에다가 식용색소를 조금 타주래요. 네.
자, 이렇게 해놓고 한 일주일, 이주일 담가두면 어떻게 될까요? 다 녹아. 네, 여기 있는 물이 이제 이동하기 때문에 여기 끝이 요 식용색소의 색으로 이렇게 살짝 물들기 시작합니다. 네. 네, 요런 이제 그 결과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일주일이 넘어서 2주일, 3주일 이렇게 계속 놔두면 어떤 변화가 또 일어날 것 같아요? 완전히 물든 거. 네, 물은 당연히 계속 채워주죠. 아, 네, 물은 계속 채워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은 요 단면 있잖아요, 그쵸? 네. 요 단면에서 이렇게 실뿌리가 이렇게 나기 시작합니다. 아쉽. 네, 실뿌리가 이 썩지만 않는다면 실뿌리가 오히려 나와요. 잘린 단면에서. 네. 네, 실뿌리 나온 얘를 이제 다시 어떻게 돼요? 땅에다가 옮겨 심으면은 잘 또 자라게 되죠, 그쵸? 네. 그러니까 원래 얘는 뭐예요? 뿌리가 없었잖아요. 잘랐을 때 줄기에서 잘랐으니까. 네. 그럼에도 물에 잘 담가두면 어때요? 뿌리가 이렇게 나와서 자기 기능을 하는 새로운 개체가 되는 거죠. 그쵸? 네. 예, 요런, 개체 수를 늘려가는 그런 방식을 이제 영양 생식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한번 실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 잘해야겠죠. 그쵸? 그래서 꺾어진 줄기나 이파리 그 물에다가 잘 담가둬서 근데 거기 물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단면을 좀 이렇게 넓게 잘 정리해 줘야 돼요. 예, 그리고 넣어두고 계속 이제 이렇게 살려가면은 놀랍게도 거기서 이렇게 뿌리가 분화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뿌리가 분화해서 나오기 시작하면은 심으면은 그게 곧 다시 개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네. 해서 이제 번식하는 걸 영양생식이다. 예, 많이들, 그쵸? 뭐,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지 꺾어가지고, 이제 그 과수원 같은 데서 좋은 나무만 가지 꺾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뿌리 내려가지고 새로운 나무 만들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예, 네. 그런, 그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번 실험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관찰하겠는가? 궁극적으로 여러분은 물속에서 생겨나는 뿌리를, 그쵸? 기관을 다시 만들어내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만약 이런 식으로 뿌리가 생겨난다면 실제로 다른 땅에 이 줄기를 옮겨 심어도 된다. 새롭게 생겨난 뿌리는 땅 속에 심어진 상태로 유지되고 거기에 계속 수분을 공급해 준다면 이 줄기는 원래 줄기였지만 궁극적으로 완전히 제 모습을 갖춘 또 다른 식물로 자라날 것임에 틀림없다. 그쵸? 그래서 뿌리도 갖춘 또 다른 완전한 개체가 됩니다. 그래서 개체가 하나 늘어나기 때문에 생식이라고 부르는데 자, 요런 식으로 늘리는 거를 영양생식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어떤 식물을 잘라낸 줄기에서 새로운 뿌리가 나와서 성숙한 식물로 자라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네. 물론 이것은 단지 식물이 번식하는 한 가지 방식일 뿐이다. 다른 방식도 있다는 거죠. 자, 그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식물은 뭐예요? 씨앗을 만들어 번식하죠. 그쵸? 네. 예, 그래서 그 과일 같은 거 거기 보면 항상 씨앗이 있잖아요. 예, 그 씨앗이 땅에 심겨서 번식을 하는데 그거 말고도 이렇게 가지를 이런 식으로 뿌리를 내려가지고 번식하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들 네. 먹는 바나나 아시죠? 그쵸? 네. 바나나가 그 씨앗이 없잖아요. 네. 씨앗 없는 거 알죠? 바나나. 네. 알죠. 예, 그게 뭐 어떻게 하다 개량되다 보니까 없어요. 씨앗이. 그래서 바나나 나무는 어떻게 얻냐면은 이런 방식으로만 얻어요. 아, 예, 이런 방식으로만 얻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바나나 나무 개체 수를 늘려가면서 거기서 나오는 바나나 수확량을 늘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방식에 이제 그 큰 단점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그 번식을 하면은 유전자가 똑같아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그러니까 예.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면은 재현이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재현이를 복제해가지고 새로운 생명체를 계속 늘려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쉬울 거예요. 예, 그러면 네, 재현이 쌍둥이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쵸? 네. 예, 그런 식으로 늘려가는 겁니다. 바나나 나무도 그렇게 해서 늘린 거예요. 예. 그럼 유전자가 다 똑같잖아요. 네, 이제 문제가 뭐냐? 사람도 자기 형질이 있으니까 뭐에는 강하고 뭐에는 약하고 이러잖아요. 예, 네, 근데 그 유성생식으로 유전 형질이 다양해지면은 어떤 질병이 찾아와도 일부는 죽겠지만 또 그거에 강한 어떤 형질을 갖고 있는 애들은 또 살아남고 이렇게 하면서 그 질병을 이겨나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유전자가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취약한 어떤 질병이 찾아오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다 전면. 몰살해요, 얘는. 네, 그래서 여러분이 태어나기 한참 전에 그 바나나가 한번 그런 식으로 해서 싹 다 전멸할 뻔했대요. 네, 싹 다 전멸할 뻔했는데 그 전에 어떻게 또 개량을 해가지고 그 병을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애를 이제 만들어낸 거죠, 그쵸? 예, 새로운 애를 만들어내서 걔를 또 전 세계에 퍼뜨려가지고 지금 우리가 먹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퍼져 있는 바나나는 그 유전자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음에 또 걔가 취약한 어떤 질병이 돌면은 또 싹 다 죽어나가면서 네. 이제 바나나 구경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또 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또 저기 사람들이 또 개량을 해가지고 또 어떻게 새로운 거 만들어내고 뭐 이렇게 하긴 하겠죠. 예, 근데 네, 그게 또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뿌리 내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라나서 퍼져나가는 또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예, 그 네, 시간 동안에 이제 바나나는 이제 우리는 구경하기 어려운 네. 예, 그런 이제 과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열매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네. 쌀 때 많이 먹어 놓으세요. 아, 네, 언제 그런 일이 또 닥칠지 모릅니다. 자, 우스갯소리고요. 자, 어쨌거나 흔히 정원사들은 이 방법을 사용하여 한 가지 식물에서 여러 그루의 식물로 키워내게 된다. 바나나가 대표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을 오래된 식물을 잘라서 새로운 식물로 키운다고 말한다. 앞으로 생물학을 공부할 때 각종 식물이 번식하는 방식에 대하여 많은 내용을 배우게 될 것이다. 실험 10.3이 영양생식 과정을 비교적 잘 보여주기는 하지만 그게 이번 실험의 주요 목적은 아니다. 주요 목적은 조류와 식물 사이의 차이점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도록 보여주는 것이다. 조류와 식물 사이의 차이점을 직접 보여주도록 목격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미 언급한 것처럼 식물에는 아주 독특한 부분들이 있다. 뿌리는 토양에서 뭘 빨아들여요? 물과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공급을 해주는 거죠. 줄기는 잎으로 전달하고 대다수 식물에서 잎까지 그쵸? 전달을 해줘서 광합성이 일어나게 하는 거죠. 네. 조류에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 가장 밑에 있는 조류가 물을 흡수해가지고 아니 뭐 영양소도 합시다. 영양소도 흡수를 해가지고 저 위쪽에 있는 이파리 비슷하게 생긴 애한테 전달을 해줘가지고 걔가 먹고 살게 하는 이런 일이 있을까요? 아니요. 이거 없어요. 네, 얘네들은 뭐예요? 그냥 각자 다 광합성하면서 살아가는 애들입니다. 네, 예, 그런데 식물은 어때요? 이게 다 하나의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뿌리를 잘라낸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뿌리를 못 내리게 적절한 환경을 이렇게 구성하지 못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역할이 없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라 죽는 거죠. 그쵸? 네, 그럼 반대로 이파리들 다 잘라낸다.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 다시 나는 거. 예, 원래대로라면 광합성 못해서 죽어요. 네, 그러니까
죽으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은 에너지들을 가지고 다시 이파리를 튀어내서 거기서 네. 나오는 영양소들을 가지고 뭐예요? 다시 또 그쵸? 살아갈 힘을 얻고 또 자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라가는데 필요한 그런 영양소들은 아까 말했던 분해자들이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야 이게 크게 크게 생장할 수 있잖아요. 살아가는 건 한다고 쳐도. 근데 그 크게 네. 크게 생장하는 비타민은 또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파리나 어, 줄기가 흡수하나요? 아니요. 뿌리가 흡수하는 아, 예, 그러니까 뿌리에서 그런 것들을 흡수해서 전달을 해주면은 뭐예요? 여기 그 기관에서 다시 이파리를 이렇게 튀어내가지고 살아가는데 에너지를 얻고, 그쵸? 그 에너지가 다시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뿌리가 자기 일하는 데 또 쓰이고 이렇게 진행되는 아, 거죠. 근데 네. 이런 구조가 조류한테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일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까 그 해조류 있잖아요. 우리 사진에서 봤던 이따만한 애, 그쵸? 네, 네. 그런 애들을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댕강 배워가지고 여기서 그 식용색소탄 앞에서 말했던 건 식용색소탄 입에다가 이렇게 꽂아놓고 아, 아무리 예. 기다려도 여기에 색소가 이렇게 물드는 일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없다는 뜻이. 네. 예, 그 차이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와 같은 실험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네. 자, 이처럼 식물에는 세 가지 특수한 종류의 구조가 있으며 각각 고유한 임무를 수행한다. 그런데 조류는 그렇지 않다. 조류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과 다르게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각자 고유한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한 구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다른 식물세포의 다른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